부동산 투자의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요. 한편에서는 로또 청약이다라고 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르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 시장과 매매 시장의 온도차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이렇게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떨어지는 가격을 막을 수 없고 내가 오르는 가격을 끌어올릴 수 없듯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겠죠. 오를 것 같은 좋은 지역 정보와 끊임없는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선정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 가지 지역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R&D 하우스 김기현 이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문자와 전화번호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해서 궁금한 점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077-6356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013-3366-8290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김기현 이사와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못다 배운 게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거였었죠.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해서 네. 여전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자, 이게 조금 더 네. 그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쉽게 이해를 도모하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은 지금 폐지가 됐어요. 이건 네.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1962년에 도시계획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박정희 정권 때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1972년도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이제 또 만들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이 2002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두 축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이끄는 두 축이죠. 하나는 개발 쪽, 국토종합개발 쪽이죠. 또 하나는 쪽은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그래서 이용관리를 하려면 내가 이 토지를 어떤 용도에 대한 부분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구역, 용도지구로 또 이제 나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1차에서 4차까지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이 되는데 문제는 이 용어 자체가 약간 한자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쉽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국토를 이제 나눌 때 도시 지역, 그리고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나눈다라는 거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나눔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건데요. 도시 지역. 우리가 지금 서울시 다 네. 도시 지역 아닙니까? 네. 안양시 다 도시 지역이에요. 시자가 붙어가는 거는 다 도시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모든 도시를 팽창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개발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관리 지역을 놔두는 거예요. 관리 지역은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농림 지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완충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농림 지역은 뭘까요? 우리 그 농사 필요하지 않습니까? 읍면리. 그렇죠. 네. 읍면리가 다 농림 지역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농사라든가 또는 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개발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보완을 할 만한 그런 부분이 바로 자연환경 보전을 할 만한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라고 해서 수자원 보전 지역도 있고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이 보호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우리가 더 세세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 이걸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용도 지역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혹시 고도 제한 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고도 제한 지구는 많이 그렇죠, 들어봤던 그렇죠. 게 공항이 있거나 아니면 군사 공항이 있을 때 그 지역에서는 비행기가 잘 날아다녀야 그렇죠. 되니까 높이 짓지 말라 이런 게 있다고 근데 거기를 들었었어요. 40층, 50층 이렇게 지으면 부딪히잖아요. 네. 큰일 납니다. 네. 부딪히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 지구라는 게 있는 거고 용도 구역은 대표적으로 그린벨트, 네.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수자원 보호 구역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역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국토를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구역 그리고
용도 지구 이렇게 용도 지역이 대표적인 부분인데 이것들을 용도 지구와 구역으로 보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뭐 여기까지는 좀 따라갈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 한번 달려오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자,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어요. 대략적인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보면은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럴 때 내 지역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뭐 2종 일반 그리고 2종 뭐 전용 주거니 네네. 아니면 준주거니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이게 전용서부터 이제 일반 준주거로 갈수록 이게 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완화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용적률이라든가 또는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완화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투자할 지역이 어느 지구인 어느 주거 지역인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전용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뭐 100%, 일반 주거는 2종이 200%, 3종이 300%, 준주거는 뭐 400% 이렇게 또 용적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높이 지을 수 그렇죠. 있는 높이 건가요? 지을 수 있는. 네, 네.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100% 용적률을 가지고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쫄딱 망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상가를 투자할 때 네. 눈여겨 보시면 되는데 중심 상업은 말 그대로 명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막 여기는 그냥 상업 아니면 안 되는 지역이 네네.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불야성 같은데 그리고 일반 상업 지역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뭐 대형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백화점이 있는 곳들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근린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쉽게 얘기해서 주택과 그러니까 생활 편리 시설, 편의시설이 있는 곳이죠. 뭐 마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상가는 보통 이제 근린 상업에 많이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유통상업 지역은 이제 도매업 같은 경우인데 많지는 않죠. 이런 네, 거 같은 경우는. 네. 자, 공업 지역도 뭐 공업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는 준공업 지역에 이제 투자하는 경우가 있죠. 중공업 지역, 뭐 신도림이라든가 이런 데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성수동이라든가. 예,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전용 공업은 중화학 공업이라든가 또는 공해 시설을 겸비한 공업을 얘기해요. 사람 살 수 없는 공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거기도 뭐 계시는 분이 있으니까 사람이 아예 살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찌 됐건 일반 공업은 유해하지 않은 공업을 얘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중공업은 상업 지역이라든가 주거 지역으로도 편입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혼재가 된다. 준이란 말이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준주거도 마찬가지죠. 네네. 상업 지역으로도 편입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녹지 지역 같은 경우도 보전 녹지는 보전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완전히 보수 쪽이다. 정치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진보 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전 녹지는 정말로 딱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생산 녹지는 산이라든가 산보다는 이제 농림이죠. 농림 산업이라든가 이런 거 그 밭이라든가 또는 논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필요한 생산 녹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연 녹지는 보통 공원, 도시에 있는 공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용도 지역이면서 또 용도 구역이라든가 용도 지구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그린벨트이면서 자연 녹지 지역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보완이 되기 때문에 이게 포함될 수도 있고 안 포함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네네. 네, 그러면은 그림으로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시면 딱 보자마자 빌딩 숲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시 지역 안에서 우리가 도시 지역 안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여긴 상업 지역이겠죠. 딱 네, 봐도.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빌딩 중에 이 빌딩에 어딘가를 투자할 텐데 이 지역이 어딘지를 정확히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투자를 해야겠죠. 네. 그러면은 상업 지역 안에서도 일반 상업이 있고 중심 상업이 있고 유통 근린 상업이 있으니까 그 중에 또 어느 상업 지역인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겠죠. 자, 준주거 지역은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준주거 지역이네 이거 맞추면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신의 경지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사실 그 토지 대장이라든가 건축물 대장을 띄워봐야 되지만 여기가 준주거 지역이라고 해서 상업 지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자, 여기는 중심 상업 지역인데 수원에 보시면은 상가가 쫙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게 대략적으로 개념이 이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리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면 도시 지역 그리고 완충지대 도시 지역이 있는데 도시 지역에서 그 숨통이 튀지 않습니까? 딱 도시 지역만 하면은 그쵸, 막 뭔가 빌딩만 답답하고 많고 아스팔트 많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정신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완충 쉬어가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관리 지역이 왜 필요하냐면 추후 도시 지역으로 갈 수 있고 또는 농림 지역으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공간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관리 지역이 대표적으로 어딜까요? 글쎄요. 네. 근데 잘 모르겠는데 참 신기한 게 네네.
관리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건물 지으면 되니까. 네네. 근데 관리 지역에서 농림 지역으로 가려면 있는 건물도 부셔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해요? 그게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관리 지역 안에 또 계획 관리, 생산 관리, 보전 관리가 있는데 어려워지는군요. 네, 좀 어려워지는데 이제 계획 관리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으로 추후에 도시 개발을 통해서 도시 지역으로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는 네, 곳이죠. 네. 근데 이제 보전 관리라든가 생산 관리는 조금 농림 지역이라든가 네.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거기는 놔둬야지 숨통이 트니까 도시 지역이 이렇게 조금 그럼 대표적인 관리 지역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관리 지역 뭐 되게 많죠. 여기도 네. 뭐 많은데 뭐 충주와 뭐 접경 지역들 있잖아요. 네네. 또는 이제 강원도 뭐 그 강원도 특별히 이제 그쪽에 가평 넘어가면은 네네. 그쪽에 또 관리 지역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 지역과 농림이 아닌 곳은 대부분 다 관리 지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토지 투자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빌딩 투자라든가 뭐 상가 투자 이런 걸 할 때 반드시 알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보거나 또는 이걸 알아두면은 나중에 이게 뭐 준주거라든가 또는 이게 완화가 되거나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 가운데에서도 이제 빈 땅이 있어서 네네. 뭐 비싼 땅은 아닌데 빈 땅이 있어서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세우려고 했더니 이게 용도 지역에 안 맞아서 맞습니다. 승인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식으로 나는 태양광 하려고 여기 땅을 사놨는데 이거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됐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꼭 좀 공부를 하시고 그렇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강의를 한번 들어봤고요. 여기 지금까지 강의를 도와주셨던 김규현 이사를 직접 만나보고 싶으시죠?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김규현 이사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열리는데요. 2019년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02-2077-6356번으로 예약을 하시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번까지는 세미나를 통해서 2018년 정리하고 2019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부터는 전략을 이제 세우기 시작하나 보네요. 네. 올해가 이제 황금 돼지의 해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복이 많이 들어오는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은 사실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네. 가지가 좀 어려운 형국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손 놓고 이게 대세 하락기다 뭐 이렇게 점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현재를 분석을 한 상태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또는 내 규모에 맞는 그런 투자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세심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이고요. 자, 토요일 오후 1시니까 반드시 예약을 통해서 전화를 주시고 그리고 참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